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오브 소울 TV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랑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부모인 관계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부모는 늙어서 죽는다. 이 시간에 자식은 자라서 성인이 된다. 성인 자식은 죽는 부모의 마지막을 지켜준다. 네, 이게 공정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여여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서 죽고 자식은 그 뒷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대신에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자식은 성장하고 자식은 성인이 되고 부모는 늙어서 이제 죽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 부모 자식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우리 제비가 이렇게 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에 제비집을 지어서 새끼를 낳아서 함께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제비가 이렇게 나와서 집을 지어서 그리고 쌍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고 그래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강남으로. 부모로 어쩌면 젊음은 부모로 사는 것이죠. 엄마 아빠로 사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살았고요. 결혼해서는 엄마 아빠로 살고 또 애들이 이제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또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부모는 키워주고 자식은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효를 강조했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부모들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부모가 젊었을 때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거의 20년, 25년 차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 30년 차이도 있지만 함께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효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효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 효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둘 다 개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자식을 낳아서 한 몇 년 키우면 부모는 벌써 늙어가니까 그 가엾은 부모를 위로하기 위한 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이 거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래 추수는 누가 하죠? 우리가 인간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씨앗을 뿌린 자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았고 낳은 자식이 부모를 거두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부모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범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늙고 죽고 할 때 아이들이 늙은 부모를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평범 속에서 부모 자식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가 애를 낳는다는 관점에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거둔다는 관점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점이 생긴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뭐죠? 부모로서 좀 편하게 살겠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이를 낳는 시점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직장 문제가 있는, 돈벌이 문제, 먹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솔하게 돈이 아닌, 관점이 아닌 관계적 문제를 등한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혹은 하나 낳고 계속 돈 벌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아이가 하나 있는 사람과 아이가 둘 있는 사람과 아이가 셋이 있는 사람과 아이 넷이 있는 사람, 아이 다섯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 다섯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 다섯은 그렇습니다. 첫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3살, 4살, 토를 합시다. 그러면 첫 애가 대장이 돼서 애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럼 첫 애가 애들이 끌고 가니까 부모는 자기 일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그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큰딸이 태어나서 동생들 다 거둬주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이든 어쨌든 그러한 가족 관계에 스스로가 자생력이 있거든요. 애를 많이 낳으면 난 대로. 우리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키는 것도 부모 책임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애들을 이렇게 그 육신에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부모들은 키운 거 또 성장하는 것까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을 안 낳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애를 하나 낳거나 애를 안 낳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어린애가 엄마 아버지의 그 늙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는 이 과정을 혼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지옥이란 다름이 없거든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만 생각하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이 생각을 그저 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애를 하나 낳고 이렇게 일상을 그냥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낳으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낳고 그 하나 애가 늙어가는 그 병수 바라는 그런 부모 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부모에게, 자식에게 너무나 큰 짐을 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과거에 둘만 낳아 잘 기자를 해서 둘까지는 용이했는데, 요즘은 직장 생활이 잡기 힘들고, 또 직장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비혼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비혼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 혼자잖아요, 일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혹시 자기 혼자 100살 살 수 있을까요? 100살 살 수도 없겠지만, 100살 살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외로움, 힘든 거죠. 우리는 인륜의 대사가 있습니다. 인륜지 대사는 태어난 것이고, 결혼한 것이고, 죽는 거예요. 이게 대사예요. 그러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태어난 것을 기념한 생일이 있고 결혼기념일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 자식이죠.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두는 거죠. 좀 거둔다는 양식이 이 반응에 조금 여러분 거부할 수 있지만 저는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연로한 부모가 돌아가실 때를 거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우고 거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거두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거둡니다. 공평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는 엄마 아버지 둘이서 힘 있는 엄마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늙어서는, 부모가 늙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거두는데 둘이서 하나를 두 부모가 둘을 낳았으니까 감당하죠. 그리고 부모는 강하시니. 그렇지만 부모가 약해진데 얘를 낳지 않거나 얘를 낳다고 해야죠. 얘를 하나밖에 안 낳으면 하나가 두 사람을 이렇게 끊임없이 병수발과 그리고 돌아가시는 여러 장례설처럼 여러 인생의 마저 책임져 주는 건 너무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그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거죠.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막 3명, 2명까지는 그 부모가 키우고 3명 정도는 국가가 좀, 3명, 4명, 5명 국가가 좀 도와주면, 그러면 둘만 잘 키우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고, 국가는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화되고 늘어나니까 국가가 더 장점이니까 국가가 아이를 낳는 도움을 줄 수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식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가족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거 재미 아닐까요? 저는 오늘의 그러한 어떤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이야기는 아주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체는 반드시 후세를 DNA를 남길 수 있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모든 생물체를 자식 낳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하나 낳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이 부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의 수를 충분히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모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자식 성장 부모 거둔다. 감사합니다.